네, 이번 유형은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에 관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계속 배웠는데요. 우리는 뭐냐면 이제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 특별한 확률 밀도 함수를 좀 배울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배우는 단원이 이제 통계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단은 통계 자료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학교에서 시험을 봤을 때 그것을 이제 통계 자료로 낸다면 당연히 그 해당하는 점수는 0점부터 100점까지 맞죠? 당연히 이렇게 점수가 낮은 점수들은 조금 있을 거고 점수가 어떤 한 중간 점수들은 많을 거고요. 그리고 높은 점수가 적을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에 해당하는 인구를 조사하더라도 어린 인구 적고요. 중간 인구 많고요. 그리고 노인 인구가 적다. 자, 우리 모든 통계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중간층이 많고요. 양쪽이 적은 통계 자료를 띄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X라는 변수가 엄청나게 많다면 그런 점들을 전부 다 한번 연결해 보라고요. 통계 자료를. 그러면 어떤 곡선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해당하는 어떤 그 통계 자료들을 조사하게 되면 그런 값들은 항상 여기는 적고요. 가운데 부분이 뭐하고요? 많을 거라고요. 맞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적어지는. 그런데 실제로 이 확률 변수가 엄청나게 많으면 결국에는 이게 촘촘히 전부 다 채워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에 해당하는 끝점들을 이은 곡선을 딱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거예요.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런 통계 자료에 실제로 해당하는 요 함수 자체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즉, 확률 밀도 함수 중에 이런 확률 밀도 함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그리고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에 x 마이너스 m이라는 제곱을 가지고 있는 확률 밀도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복잡한데 외워야 되나?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 확률 밀도 함수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요. 즉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통계 자료의 평균과 분산만 가지고 있으면 보세요. 요 식에서 루트 2파이라는 것은 실제로 상수고요. 시그마라는 건 표준 편차입니다. 또 여기서 시그마 제곱은 분산이고요. 여기 x는 변수에다가 m이라는 것은 마찬가지 평균이 돼요. 즉 m과 마찬가지 분산만 알고 있으면 이 식의 어떤 상수값들을 대입하면서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는데요. 당연히 이게 이제 문과 과정 학생들은 이러한 그래프는 못 그릴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이과 과정의 미적분을 배운 학생들은 실제로 이런 개형도 좀 그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곡선에 대한 성질을 배울 거예요. 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실생활에 쓰이는 통계 자료의 그러한 곡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럼 뭐냐면 우리는 이 곡선을 뭐라 부를 거냐면 특별히 확률 밀도 함수가 얘를 따르는 곡선을 정규 분포 곡선이라 그럴 거고요. 마찬가지 이 확률 밀도 함수를 따를 때 해당하는 확률 변수들은 뭐냐?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런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는 해당하는 확률 변수에 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그 기호를 n이라고 좀 쓸 거고요. 여기가 m, 시그마 제곱이라고 따를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쓰게 했어요? 지금 결국에는 이것은 m과 시그마만 있으며 이 fx가 결정되니까 이 두 가지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과 분산 주어지면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런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 보세요. 결국에는 이것은 실제로 요 식을 만약에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조금 더 쉬운데 얘가 결국에는 x-m의 제곱, 우리 2차 함수죠. 그래서 얘가 이제 꼭지점의 꼭지점의 x좌표가 되니까 실제로 m에서 대칭인 함수가 돼요. 아,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여기다 그려보면 이 정규 분포 곡선은 이렇게 m에서 대칭인 확률 밀도 함수가 됩니다. 어떤 모양? 보통 뭐 산 모양 또는 종 모양의 곡선, 산이나 종 모양의 이제 곡선이라고 얘기하고요. 맞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러한 곡선의 성질을 띠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천천히 보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얘가 일단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세 가지를 일단은 만족을 하겠죠. 당연히 뭐 만족하겠어요? fx가 0보다 커나 같고요. 두 번째, 자, 근데 얘는 보세요. 선생님이 좀 기호를 하나 쓸 건데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라는 좀 기호를 쓰고요. 인테그랄 fx dx. 자, 요거는 좀
뭐 문과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즉 실제로 해당하는 이 확률 변수는 어떤 주어져 있는 범위가 아니라 실수 전체 범위 내에서 나와 있는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저쪽 끝까지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이런 기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얼마다? 1이다. 왜? 확률 밀도 함수니까. 그리고 세 번째, 마찬가지. 내가 어떤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그거에 뭘 이용해서 구하자? 면적을 통해서 구하자. 그런데 의문이 하나 들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앞에까지는 실제로 요거를 구하라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fx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떤 1차 함수나 그림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다각형의 면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얘를 넓이를 구하래요. 적분하래요. 근데 이 fx 봤잖아요. 적분을 못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 실제로 이 계산값은 컴퓨터가 해주는 거예요. 왜요? 컴퓨터는 우리 다 적분을 잘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맨날 컴퓨터의 힘을 빌릴 거냐? 이제 그건 아니에요. 조금 이따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건데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 값을 컴퓨터에 맡길 수가 없으니까 이 해당하는 확률마다 그 표가 주어질 겁니다. 표가. 맞죠? 그런데 이제 그 표를 보고 이제 구하겠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은 요거 만족하겠고요. 또 뭐 만족하겠어요? 그렇죠. 얘가 x는 m에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에요. 또는 산모양, 뭐 종 모양, 산모양. 모양의 곡선을 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요 5번째 성질이 좀 많이 나와요. 뭐냐면 표준 편차에 대해서 이 그래프 개형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냐면 그 표준 편차가 클수록 작을수록 이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겠냐? 보세요. 표준 편차 시그마가 커질수록 시그마가 작아질수록 요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되겠냐?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진짜로 저 식을 기억한다면 이게 외우기가 좀 더 쉽긴 해요. 만약에 보세요. 식을 볼까요? 표준 편차가 커지면 보세요. 표준 편차가 커지면 얘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붙어 있는 이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 값은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진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 그래프가 낮아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게 커질수록 요 그래프는 낮아집니다. 이거보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낮아지면서 요쪽과 요쪽이 좀 두꺼워지면서 왜요? 총 면적은 변하면 안 되니까. 여기가 낮아지면 여기가 두꺼워지겠다. 이렇게 돼요. 대칭되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죠? 왜요? 여기가 낮아졌는데 총 면적은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쪽은 두꺼워지겠다. 즉 표준 편차가 커질수록 맞죠?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곡선의 중앙 부분이 낮아지고요. 곡선의 중앙 부분이 낮아진다. 맞죠? 됐어요? 그리고 양쪽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즉 이쪽은 높아지고 가운데는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표준 편차가 작으면 어떻게 되냐? 거꾸로 그러겠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분모가 작아지니까 전체는 커지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더 뾰족해지는데 그런데 면적은 변하면 안 되니까 얘가 더 이렇게 낮아지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여기가 더 뾰족하게 그릴까요? 실제로는 이 그림보다 더 뾰족하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얘가 뾰족하게니까 이렇게 되겠다. 됐죠? 이렇게 되겠다. 됐죠? 그래서 얘가 낮아지면 곡선의 중앙 부분이 뭐해지냐면 높아지고요. 양쪽은 낮아진다.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당연히 저 식을 만약에 못 외웠다면 이거를 못 구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즉 표준 편차의 의미를 보셔야 돼요. 표준 편차는 말 그대로 이제 편차라 그래서요. 우리 이제 분산을 구하는 과정을 만약에 기억한다면 보세요. 우리 이제 분산이라는 게 원래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확률 분포에서 이렇게 구하잖아요. 자, 이렇게 쓸까요? x는 0부터 요게 확률 변수 예를 들어 r이라고 주어질까요? r이라고 i라고 할게요. i는 1부터 n까지 자 보세요. xi 확률 변수에서 못 빼고요. 평균 빼고요. 제곱을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뭘 곱하냐면은 그 확률을 곱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앞에서 배웠던 확률 분포에서의 분산을 구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얘가 이제 커진다, 작아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편차가 커진다,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왜? 확률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커진다라고 가볼까요? 커진다. 그러면은 그 x라는 변수가 어떻게 돼요? 얘부터 멀리 떨어져야 돼요. 뭐라고요? 얘가 커진다라는 것은 이 m과 p는 그대로기 때문에 이 xi라는 값이 얘랑 멀리 떨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값이 많아야지만 분산이 커진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즉, 이 값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많을 때가 분산이 커진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라고? 이 노란색처럼 여기가 많아지고 그러면 중앙 부분은 낮아지고 거꾸로 이제 분산이 작아진다는 건 뭐예요? 얘와 얘의 차이가 작아진다는 것은 이 값들은 여기에 몰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어느 중앙 부분이 뭐해지겠다? 높아지겠다. 또는 이렇게 또 이해해 보세요. 표준 편차가 크다, 성적이 고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편차가 크니까. 표준 편차가 작다, 성적이 고르다라는 얘기예요. 성적이 고르다는 거 뭐예요?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평균이 높은 게 좋은 거지. 뭐예요? 성적이 고르다, 내 점수들이 평균에 몰려있다. 이해하셨어요? 표준 편차가 작다, 성적이 몰려있다, 평균에. 표준 편차가 크다, 성적이 평균에 몰려있지 않고 양쪽에 막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알았죠? 그래서 뭐냐? 표준 편차가 커지면 중앙 부분 낮아지고 양쪽 부분은 높아지고,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중앙 부분 높아지고 양쪽은 낮아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6번째. 자, 표준 편차가 일정하면 무슨 얘기냐? 즉, 서로 편차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곡선의 모양이 일정합니다. 모양 일정. 선생님하고 우리 학생이 예를 들어 편차가 같으면 우리는 같은 정규 분포 곡선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만 다르겠어요? 그러면 평균만 다르겠죠. 그럼 이 실제로 이제 평균이란 건 뭐냐면 이 그래프의 대칭 축이 되기 때문에 평행 이동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표준 편차가 일정하면 곡선의 모양이 일정하고요. 이제 서로 같으면서 결국에는 m에 따라 m의 값에 따라 평행 이동만 합니다. 값에 따라 평행 이동만 해요. 따라 평행 이동만 한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같으면 평균만 다르기 때문에 평행 이동하면 그 곡선의 모양을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뭘 배웠냐? 정규 분포 곡선의 이제 성질을 배웠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엔 여기서 이제 뭘 구할 거냐면 확률 구할 겁니다. 확률. 확률 구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갈까요? 몇 번째로 가셔야 돼요? 3번째로 가야 돼요. 이걸 구해야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이 fx는 적분할 수가 없어요. 면적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적분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컴퓨터한테 맡긴다고요. 근데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뭐 하나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얘기죠. 일단은 이 fx라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m과 시그마 제곱마다 식이 다르다 그랬죠. 맞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원래는 그 컴퓨터한테 시켜서 m 평균과 표준 편차마다 모든 표를 작성하시면 돼요. 해당하는 확률마다 확률 나와 있는 거. 적분 잘하잖아요, 컴퓨터는.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m과 표준 편차마다 바뀌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m과 표준 편차를 일정하게 가야겠죠. 모두 다 동일하게. 그러면 실제로 몇 개만 필요합니까? 표는. 하나만. 컴퓨터한테 시켜놓고 우리는 그 표를 보면 된다. 즉 뭐라고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하나의 값으로 만들 거예요. 우리가 걔를 뭐라 그러냐면 표준화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표준화. 지금 무슨 얘기냐 보세요. 자, 여기까지 같이 얘기를 가야 돼요. 뭐냐면 표준화라는 얘기를 가셔야 돼요. 방금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확률 변수에 우리가 요거에 지금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려면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한다고요. 그러려면 컴퓨터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m과 표준 편차마다 바뀌니까 안 되니까 하나의 값으로 바꾸자. 그래서 표준화라 그래서 우리 확률 변수 z라는 거 하나 잡고요. 얘를 이렇게 잡아요. 확률 변수 x에다가 m 빼고요. 표준 편차로 나눠줘요. 이렇게. 그러면 얘 실제로 평균을 구해보면 우리 확률 분포에서 요것에 평균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분의 1 앞으로 나와요. 시그마 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 x에다가 빼기 m이 된다. 아마 이 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얘가 원래 뭐라고요? m이에요. x에 대한 평균은.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z라는 확률 변수를 바꾸면 그 평균 항상 0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우리 분산도 구해보면
분산의 시그마분의 x-m. 그럼 얘가 시그마 제곱분의 1에 이 m은 상관없으니까 vx. 그런데 원래 이 vx가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1의 제곱이 되겠다. 자, 뭐예요? 원래 정규분포 m과 시그마 제곱을 따랐을 때 이거 확률변수 x가 따르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확률변수를 z라고 바꿔주면 얘는 항상 평균이 얼마냐면 1, 평균이 0에 분산은 뭘 따른다? 1의 제곱을 따른다. 그러니까 실제로 평균 0과 분산 1의 제곱에 대한 표 하나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실제로 그 확률을 구할 수가 있더라. 아셨어요? 그래서 뭐야? 이런 거 풀 거예요. 자, x라는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 m과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확률 구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그럼 컴퓨터한테 계산 시킬 게 아니라 표 하나가 주어질 건데 그 표를 보고 얘를 일단 z로 돌려야 돼요. 그럼 z로 돌린다? 표준화. a에서 평균 빼고요. 표준 편차로 나눠요. 여기도요. b-m의 표준 편차.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z가 된다. 됐어요? 그러면 그러한 표들이 주어집니다. 표들이 z값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1, 2, 3 이런 식으로 표가 주어질 거예요. 이것을 이제 표준 정규분포표라 그러고요. 해당하는 요 확률들은 0부터 z가 z까지 이렇게 해서 그 값들이 얼마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얘를 보고 해당하는 요 확률들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전체적으로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에다가 표준화까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일단 우리 목표들은 평균을 좀 구할 겁니다. 또는 정규분포 성질을 보고 정규분포 곡선을 보고 이것을 이해해서 이것은 이것을 뜻한다. 이런 문제들을 풀 거라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하고 예시 문제를 같이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시 문제는 2007년 5월 학평 가형 21번이에요. 문제 볼게요. 자, 두 확률변수 x, y가 각각 정규분포 n 50,10의 제곱, 평균이 50이고 분산이 100이구나. 그리고 y는 40,8의 제곱, 평균이 40, 분산이 64구나. 이걸 따른다고 알 수 있는데, 자, 그랬더니 해당하는 정규분포 곡선이 각각 나와 있어요. 자, 특징 보세요. 얘는 x는 평균이 50이니까 50의 대칭이고요. 얘는 40의 대칭이고요. 얘가 분산이 더 크기 때문에 얘보다 곡선의 중앙 부분이 낮잖아요. 얘가 더 작으니까 중앙 부분이 높다. 보이세요? 그랬을 때 보세요. 확률들이 뭐하다고요? 같대요. 그러면 이 면적이 뭐하다고요? 같다고요. 그런데 아까 뭐라 했어? 이 면적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표준화를 하겠다. 표준화입니다. 즉 여기서 뭘 빼고요? 50 빼고요. 얼마로 나눠라? 10으로 나눠라. 얘가 0이 되겠고요. 그럼 얘는 z가 되고요. 얘가 k 빼기 50 나누고요. 10으로 나눠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다고요. 확률이. 24에서 40 빼고요. 8로 나눠요. 마이너스 2가 돼요. z 40에서 40 빼고요. 8로 나눠요. 0이 돼요. 얘가 같다고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 이제 z라는 확률 변수는 평균이 0에 1의 제곱을 따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요 마찬가지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보면 얘는 평균이 얼마고요? 0이고요. 분산이 1인 정규분포 곡선에 얘가 평균이 0인데요. 얘를 실제로 특별하게 이름을 좀 붙여요.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정규분포 곡선 중에서 표준이 되는 곡선.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에요. 그랬더니 얼마부터 얼마까지 면적 보세요. 이게 여기 고정돼. 마이너스 2부터 0. 즉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와 0부터 얼마까지가 같다고요. 그 얘기는 0부터 얼마까지의 면적이 같으려면 얘가 0에서 대칭이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누가 2가 돼야 돼요? 그렇죠. 얘가 2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K는 얼마가 된다? 70이 된다. 알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좀 이번 유형이 좀 길었을 거예요. 내용 이해하기도.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성질.
그리고 그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하는 과정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나머지 문제들, 이 실제로 이제 정규분포 곡선 성질만 알면 어렵지 않게 이제 푸는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나머지 문제도 한번 차근차근하게 풀어보면 충분히 학생들이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